안녕하세요. 유돈 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요즘 빌려준 돈 못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제때 못 받을 때 굉장히 막막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 못 받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특히 형사 고소를 해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적으로는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차용 사실은 입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보통 돈을 여러 군데에서 빌리는 사람은 돈을 갚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부터 갚을 수 있고요. 내 돈 안 갚고 본인 생활비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주 우라통이 터지죠.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기죄는 형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타인을 기망을 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사기죄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을 사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기망을 해서 내 돈을 빌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돈을 빌릴 때의 기망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내가 돈을 왜 빌리는지를 거짓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나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이 한 1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나 1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래서 친구가 등록금이 없다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도박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도박 자금을 쓸 돈을 등록금을 쓴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친구야, 나 한 달 뒤에 1,000만 원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 빌려줘.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없었는데 내가 너를 갚을 수 있다라는 이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받을 돈 못 받을 때 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 형법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 기망행위라는 거는요, 내가 당신을 속이려는 마음이 사실은 기본이기 때문에 진짜로 속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받을 돈 못 받는 사람들이 워낙 사기죄로 많이 고소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이렇게 한 경우에 열심히 수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 판례 사례를 좀 변형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야, 나 지금 A 주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B 주점도 옆에 터가 나왔는데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뭐 한 2억만 빌려주면 그 B 주점을 인수해서 내가 금방 갚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B 주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너 이거 사업 잘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갚을 수 있다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를 못 갚았어. 너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한 거야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애매하잖아요. 얘는 정말 B 주점을 잘해보고자 이거를 빌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이었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정말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이런 것을 밝혀내려면 수사기관이 A 주점이 장사가 잘 되었는지, B 주점이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충분했는지, 얘한테는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하기가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제가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웬만큼 많이 잘 구비해서 고소를 해야지 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기소를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죄에 고소를 할 때는 굉장히 완성된 형태의 고소장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소를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확실하게 법무부를 통해서 보내거나 해서 고소할 것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단계에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면 상대가 이거 돈 못 갚으면 나 크게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형사처벌을 받기 전 단계에서 협의와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이 사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